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3,400칼로리 먹기 실험입니다. 3,400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권장 칼로리는 여성은 2,000, 남성은 2,500입니다. 전 남성이니까 하루에 900씩 더 먹은 거예요. 굽네 치킨 한 마리가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매일 굽네 치킨 한 마리를 더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나서 많이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알게 됐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이 먹으면서도 한 달에 최소 3kg 이상은 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영상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실험은 매일 칼로리를 기록하면서 진행했습니다. 3,400칼로리 먹은 것 보이시죠? 저는 하루에 2끼 혹은 3끼를 먹었습니다. 점심, 저녁을 먹고 부족하면 간식도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심, 저녁, 간식으로 뭘 먹었는지 쓰고 하루 총 칼로리를 적었습니다. 사실 칼로리를 측정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외식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면 정확하게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음식점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은 집에서 항상 비슷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동일이라고 써있죠. 저녁은 외식을 자주 했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외식할 땐 정확한 칼로리 측정이 어려워서 최소치 칼로리로 잡았습니다. 총 칼로리를 보면 어떤 날은 3,336칼로리 이상이라고 적혀있죠. 이 날은 아무리 적게 먹었어도 그 이상은 먹은 겁니다. 이처럼 칼로리 측정이 어려운 날은 최소치로 잡았어요. 이렇게 1개월 동안 기록하면서 실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살이 빠졌을까요? 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이 빠졌습니다. 실험 첫날은 76.85kg이었고요. 마지막 날은 76.24로 약 0.6kg 감량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3,400칼로리씩 먹고도 0.6kg를 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하는 편이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편입니다. 운동은 배드민턴 주 2회 치는 거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른 체질이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거에 뚱뚱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중을 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 덕분에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비결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마음껏 먹으면서도 살이 안 찔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살이 빠졌지만 사실 실험 초기에는 살이 조금 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준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살이 안 찔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이 찌더라고요. 3,400칼로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살이 찌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기록을 보면서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점검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더니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저녁, 간식 다 합해서 밥 한 공기예요. 양념에 들어간 탄수화물 같은 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공깃밥 양을 줄였어요.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인 만큼 당연히 하루 총 칼로리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총 칼로리 양은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칼로리를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살이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결국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살이 더 빠지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밥 반 공기라는 정말 사소한 차이가 2-3kg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살 빼기 위해서 먹는 양 자체를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양만 아주 조금 줄이면 돼요. 줄인 만큼 고기 같은 반찬을 더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배고픔을 참을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이 살을 뺄 수 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날은 몸무게가 76이었는데 하루 만에 77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1kg이 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날에 뭘 먹었는지 볼게요. 평소에 먹는 대로 먹었는데 후식을 좀 특별한 걸 먹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은 탄수화물 덩어리죠. 이날은 총 칼로리 양은 다른 날과 비슷해요. 하지만 1kg이 쪘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간 탄수화물 조금, 그 조금이 1kg를 찌게 만든 거예요. 한 가지 예시만 더 볼게요. 하루 만에 0.9kg이 빠진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이 날을 보면 공깃밥 3분의 1 그릇을 먹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아주 약간 덜 먹은 겁니다. 엄청난 차이도 아니죠. 게다가 이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어요. 그런데도 1kg이 빠집니다. 이처럼 탄수화물 약간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밥 반 공기 차이로 하루 만에 1kg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양 자체를 줄일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밥을 덜 먹는 대신 고기를 더 먹으면 돼요.
이렇게 사소한 변화만 줘도 한 달에 1, 2kg 빠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만약 제가 3,400칼로리가 아닌 평범한 남자가 먹는 칼로리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개월 동안 4kg 이상이 빠졌을 겁니다. 탄수화물을 약간만 조금 줄이셔도 살은 정말 쉽게 빠집니다. 이게 제가 살을 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탄수화물 약간 줄이기.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똑똑하면서도 자기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그럼 체중을 감량한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400칼로리면 되게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비결에 따라 탄수화물을 아무리 조금 먹더라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칼로리거든요. 물론 운동선수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예외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먹는다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칼로리입니다. 그럼에도 살을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7년간의 공부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7년 동안 다이어트와 건강을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굽네 치킨, BBQ 치킨 둘 중 어떤 게 살이 더 찔까요? 대부분 정답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굽네 치킨이 살이 덜 찝니다. 똑같은 1000칼로리를 먹어도 튀긴 치킨이 살이 더 쪄요. 똑같은 칼로리인데도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튀긴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의 뇌는 염증을 보고 비상사태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을 축적하라는, 뱃살을 늘리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런 이유로 튀긴 음식이 칼로리가 똑같더라도 더 살찌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내용이 어렵죠?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염증에 관한 내용 다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구운 치킨이 살이 덜 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이어트에 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염증에 관한 지식이 있었기에 살이 덜 찌는 음식인 구운 치킨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지식이 100개, 1000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안 찌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굽네 치킨처럼 살이 안 찌면서도 맛있는 음식들만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7년간의 공부를 얻은 이런 다이어트 지식들 덕분에 한 달 동안 살이 안 찌면서도 맛있는 음식들만 골라 먹었어요. 이게 제가 살을 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보고 7년 동안 공부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하면서 영상을 볼 필요도 없고 책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영상 하나씩 보면서 이 음식은 다이어트의 최악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지식을 조금씩 쌓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이 안 찌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안경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마음껏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보는 겁니다. 반농담입니다. 이번 영상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400칼로리씩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탄수화물 양을 약간만 줄이고 그만큼 단백질과 지방을 더 먹은 점.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음식들을 골라 먹을 수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 덕분에 살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깃밥 양을 약간 줄이는 거예요. 많이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줄인 만큼 고기 반찬을 더 먹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1, 2kg는 그냥 빠집니다. 두 번째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이어트에 관한 지식을 조금씩 쌓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안 찌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살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를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이 영상을 본 이상 밥을 먹을 때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내면의 속삭임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유튜브 추천 영상이 뜰 때마다 좀 더 영상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률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크릿이었습니다.